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내향적인 성격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향형은 단순히 성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뇌 구조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향형 성격이라는 것은 대체로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은 높이 올라가면은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동물은 자기 본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울까 달아날까 두 가지를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싸우거나 달아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고 교감신경이 흥분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요, 싸우거나 달아날 준비가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 내향적인 성격의 특징입니다. 그럼 내향적인 성격은 그때 교감이 흥분되면 싸울까 달아날까 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교감이 우위일 때는 심사숙고를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119에 신고를 할까? 그러면 이곳에다가 내가 어떻게 할까? 비상계단을 어떻게 타고 내려갈까? 이런 이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이게 이제 소위 내향성 성격의 특징입니다. 우리가요, 나중에 활동을 할 때는 교감 대 부교감이 대개 60대 4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조화로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뭐 35대 65, 뭐 요 정도 되면은 여기에 적절하게 아주 분포가 되어 있는 조화가 잘 맞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면은 이 균형이 깨어지면은 소위 자율신경 부조증이 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교감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사람은요 전혀 용감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가령 운전을 배우려면은 여러분 다소의 위험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가 상당히 받아야 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교감신경이 위에 있고 교감신경이 밑에 있으면은 이건 또 용감한 그런 구석이 너무나 없습니다. 심지어 차 운전도 못하게 되는,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 상황에 맞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소심하거나 또 약간은 내향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휴식을 하거나 또 휴가를 갔다거나 또 내가 잠이 들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은 내려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한다거나 쉴 때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도 낮 동안에 그런 상황에도 부교감이 우위로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위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적절하게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가령 여러분 조금 더 이 넓은 우리가 도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은 겁이 나서 못 뛰어넘는다. 그러면 일행하고도 처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교감이 우위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 보면은 가르철의 수도 성들은 보면은 저분들은 뭔가 이 교감신경이 아예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승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위대한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된 이런 어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정말 그분들에게는 뭐 요만큼 또 이 교감신경에 흥분된 그런 자체는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아주 위대한 사상가이나 철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내부 가치관을 굉장히 중시하지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뀌거나 쉽게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령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물론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체로 이제 이런 부교감신경은 이제 혼자 가령 무슨 독서를 한다거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혼자 있기를 아주 좋아하고, 그럴 때 정말 참 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참 소진된 에너지가 이제 회복이 되고 아주 참,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사람을 고르되 까다롭게 구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다가 자기 운막에 사람이 찾아와도 어떨 경우에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냐면 또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밤을 새우고라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굉장히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도 이게 뭐 휴가인지 평소에 시간인지도 거의 구별이 안 되게 조용하게 그렇게 지내다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참 보면은 참 정말 아무 재미도 없는 사람 같아요. 가령 뭐 낚시를 하더라도 찌도 안 껴요.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 참 그 휴가를 아주 부교감 우위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낚시는 멋대로 던져놓고 책을 본다거나 혹은 또 무슨 자기가 저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평소에 우리 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동떨어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참 재미가 없어. 이 사람들 엮어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휴가를 보내지. 우리 걱정이 정말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좀 시끄럽게 지내는 편입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 생활할 때 이번에 교포 소풍이 있으니까 어느 공원으로 오시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미국 공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가령 서쪽 문으로 오더라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공원에 몇 시부터 우리 교포 소풍 대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제일 시끄러운 곳을 찾아가면은 우리 한국 소풍단이 거기 와 있어서 막 꽹가리치고 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신나는 민족이구나.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민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보통 때는 교감, 부교감이 한 60, 40으로 그래야 균형이 맞다. 그렇지만 정말 이 소극적인 약간은 그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되어 있다는 말은 상당히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첫째는요. 그리고 대체로 혼자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경우에는 심지어 70, 80 교감신경이 우위로 되죠. 그래서 이 참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아주 필요한 이런 상태인데도 그래도 고맙게도 참 고맙다는 말이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참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것이 전혀 우리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교감 우위의 생활을 하라. 나라에서 이 방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히 차분하게 이 사태를 잘 받아들이고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차분하게 아주 현명한 이런 생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아주 즐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